피어스 이승환입니다. 이번 주는 연휴가 끼어 있다 보니까 시간 조절을 제가 잘못해서 영상 제작이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좀 기분 전환을 위해서 카페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카페에 그 사람들 소리가 들어가고 음악 소리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려고요. 어쩌면 이게 또 활력 있는 소리일 수도 있고 낭만 있는 소리가 될 수도 있어서 좀 덜 지루하게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면서 용기 내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자, 9월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9월이 마감이 되었고 피어스 포트폴리오 예상했던 대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뚝뚝. S&P 500도 떨어지고 피어스도 떨어져서 15년 동안의 이 자산 가치가 자그마치 거의 5배가 6배를 넘게 상승했었는데 지금은 5배 정도 되지 않는 4점 몇 배 정도 되는 정도로 그 성과가 낮아졌죠. 이 기간을 지나면 또 늘 그러해왔듯이 이런 기간을 지나고 나면 쭉 우상향해 갈 거라는 것에는 큰 의심은 없습니다만 이 상황을 지켜보고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내 재산이 줄어든다. 거의 6만 2천 불 정도 됐던 자산이 4만 몇 불이죠? 4만 6천 불 정도로 줄어든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한 10,000불 넘게 하락한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어떻게 잘 이겨내느냐, 이것 또한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 섹터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우리가 견지하는 것은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대세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는 견지를 계속 이어가는 것일 것 같습니다. 우선은 결산 일자를 9월 30일로 했을 때 695일간 연평균 수익률 7%를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계속 올라갔죠.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바람에 자산 가치가 늘었어요. 지난주 대비 늘었습니다. 지난주 대비 증시가 또 하락했는데 그래도 늘었습니다. 얼마나 하락했느냐? 우리가 쓰고 있는 S&P 인덱스가 2%대 후반으로 하락을 했습니다만 환율이 이 정도 올라가졌고 저희가 나스닥 편입 비율이 절반 이하이기 때문에 되려 자산 가치는 늘어났습니다. 이게 그래프가 9월자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더 많이 하락한 것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성과를 한번 더 보자면 피어스원과 뱅가드 똑같이 약 15년 전에 투자했을 때 6만 불대였는데 지금 4만 6천 불대로 떨어졌고요. S&P 500은 3만 9천 불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에 대해서는 S&P 500보다 1% 정도 더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이 출렁임, 오르락 내리락이라는 이런 흔들림에서 S&P 500보다 피어스원이 50% 정도 더 좀 안정적인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만 물론 최대 하락폭 역시 그러한데 여기서 약간 다른 점은 S&P 500의 최대 하락폭 요때가 최대 하락폭이었죠. 근데 이제 나스닥이 들어가 있는 피어스원은 최대 하락폭이 지금입니다. 요때가 지금 제일 많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할인이 제일 많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 추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자산을 좀 더 넣어야 되는데 언제 넣으면 좋으냐? 좀 더 내려갔을 때 너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 당연히 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바닥을 좀 체크하는 시간들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계속 저희가 증시 상태 체크해보고 미국의 상황들 체크해보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나 싶고요. 자, 샤프 레이쇼는 당연히 S&P 500보다는 피어스원이 월등히 높습니다. 이것은 표준 편차에 연동돼서도 나오는 거죠. 거의 50% 정도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솔티너 레이쇼 역시 또 그러하고요.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마켓 코릴레이션 상관계수 역시도 피어스원이 좀 더 적으면서도 시장과 좀 달리 움직이면서도 더 좋은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서 좀 좋기는 한데 이런 아쉬움이 원래는 월등히 좋았잖아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월등히 좋았고 또 코로나 때도 월등히 좋았는데 올해만 별로 재미가 없는데요. 이것은 3개월간의 이제 피어스원과 S&P 500 성과 보고 비교해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거의 올해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YTD 올해의 성과도 거의 30%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하락을 피어스원이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간 수익률도 23% 마이너스, S&P 500은 15% 마이너스입니다. 이 올해의 마이너스 상황이 3년으로 봤을 때 S&P 500이 뒤지고 5년으로 봤을 때도 뒤지고 10년으로 봤을 때도 뒤지면서 장기로 갔을 때만 좋아지는데
이것은 이제 일시적인 상황이죠. 요 1년간의 상황 때문에 나온 것이고 나중에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이 성과가 원위치로 갔을 때는 또 다시 S&P 500보다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가능하면 조금씩 더 좋은 상황에서 즉 그 저렴한 가격에서 투자가 들어가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마감일을 9월 23일 대비 지난주에도 많이 떨어졌죠. 거의 뭐 4%, 5%뭐 이런 정도씩 떨어졌었는데 지금 또 한 3%가량씩 쭉쭉쭉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우존스 2.92%, S&P 500 마이너스 2.91%, 나스닥도 2.69%에 떨어진 거에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 하락하는 증시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는 뭐 리세션 맞다, 기냐 아니냐라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 리세션 맞습니다, 맞고요 상황이 되어가고 있어요. 뭐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채권, 심지어 부동산마저도 가격이 다 하락하고 있고요. 앞으로 S&P 500이 어떤 성과를 보여줄 것이냐, S&P 500 Forward EPS마저도 이 방향을 잡고 오를까 내릴까 하면서 이번 주에는 하락 방향으로 전환을 또 했죠. 그 경기의 상황을 비추어 볼 때 그 기준 금리가 있고 그 위에 이제 국채 금리가 쌓아지고 국채 금리에 가상 금리가 들어가서 밸류를 오르락내리락, 즉 할인율을 오르락내리락 하게 해주는 이 하이힐드 채권이 할인율이 2020년 이후 글씨를 좀 잘못 썼네요.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죠. 시장에서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기업들이 돈을 땡겨오려면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즉 기업들이 돈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금 흐름이 이제 녹록지 않은 거죠. 시장에서 기업들이 돈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당장에 이제 월급 줄 거, 원자재 살 거, 뭐 서류 확충하기로 했던 것들을 위해서 계속 자금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 자금 흐름이 녹록지 않으니까 할인을 많이 해준다는 것이죠. 가산으로 기준금리에 국채금리 플러스 좀 더 줘야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이 빌리는 그 금리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이 어느 정도 올라갔느냐? 2020년 그 코로나 상황 최고점으로 직전 고점으로 봤을 때 지금이 거의 이제 그거만큼 올라가려고 지금 각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명확하고요. 아마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분위기가 최소 1년은 더 유지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은 많은 자산 가격이 할인 상태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좀 매집을 하면 좋은데 문제는 또 뭐 환율이기도 하죠. 환율 1,400원대의 환율이 1,200원이 된다는 것은 거의 20% 가까이 하락을 하는 것인데 바꿔 말하면 20%의 주가 상승이 일어날 경우에 그때 그거 역시 그냥 뭐 원화 환산으로 했을 때 그게 많이 오르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다. 똔똔인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파란 그래프가 긴 시간을 통해서 우상향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게 맞죠. 뭐든지 이제 그 우리가 잠깐 딴 얘기로 넘어가자면 우리가 그 내가 움직이면서 날아가는 새를 잡는 것, 그러니까 나도 움직이고 새 목표물도 움직이는 경우에서는 그것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내가 두 발을 땅에 딛고 그리고 움직이는 새를 바라보면 맞추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물론 다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경우를 우리가 빗대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내가 꾸준한 원칙을 지키고 있으면 그런 변화하는 시장 내에서 꾸준한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것은 투자의 중요한 그 자세 아닌가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환율이 오른다, 증시가 내려갔다. 이 중에서 우리가 하나만 보자는 거죠. 그 증시에 대해서 꾸준히 우상향할 것이고 환율은 오르락내리락 반복할 거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모아놓은 자산이 계속 또 수익을 내는 자산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꾸준히 우상향할 거기 때문에 돌아가서 이런 때 투자했다면 환율이 많이 올라갔겠죠. 그렇더라도 나는 꾸준하게 자산을 모았을 거고 시간이 10년, 20년 지나고 났을 때는 요때 비싸게 산 것 같은 환율조차도 전체 자산을 움직이는 내가 어떻게 자산을 꾸준히 움직여 왔느냐에 대한 어떤 그 든든한 습관의 배경이 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습관처럼 우리가 그 꾸준히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 이 루틴화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적절한 타이밍을 보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계속
기회가 오면 투자를 하시기 바라고, 결론은 돌아오는 1년간 동안 가능하다면 계속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여튼 그래 다시 이 내용으로 돌아가자면, 연준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한 그 경제 위축을 목표하기도 했었다라는 속내가 이제 요즘 발표에서 드러나고 있죠. 한동안은 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감내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 어떠한 어려움, 즉 경제 위기가 나타났죠. 리세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요런 상황에서 그것이 금리 인상이 경제를 좀 힘들게 만들어준 것 덕분에 인플레가 떨어질 가능성조차 있을 거다. 경기가 어려워 인플레이션이 잡힌다. 이런 내용이 증명이 되어서 가고 있고요. 뭐 그렇게 해서 당분간 금리 인상 뭐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되려 많죠. 그다음에 이제 세인트루이스의 블라드 총재, 이분 유명하신데 경제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들 많이 맞추어 오셨고, 굉장히 매파 막 그냥 강경파이신데, 이분 얘기대로 일이 진행된 경우가 많았어요. 연준의 금리 인상 등이. 여튼 이분이 하는 얘기는 뭐였느냐, 연말까지 상당한 수준의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 더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뭐 지난주 얘기로는 뭐 연말에 금리 뭐 올해에는 뭐그 4.5 정도까지 가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4.5란 숫자가 연초에 얘기했던 것보다 거의 1% 가까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얘기한 것보다 더 세게 시장은 위험을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제 신규 실업급여 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실업급여 청구는 뭐냐, 나 직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뭐 급여 좀 주셔야 돼요 라고 이런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전주 대비 또 줄었어요. 16,000건이 감소해서 이건 또 5개월 내에 최저치라는 거죠. 즉 미국의 노동시장에서는 아직도 노동자들을 열심히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업은 그래도 잘 돌아가는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동 수요가 견조하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견조하게 잘 버텨주고 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금리 좀 올린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이제 인식이 연준에게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리 인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죠. 더군다나 이제 2, 4분기 경제 성장률 확정치가 나왔는데, 이제 경제가 뭐 명확히 기술적 침체에 진입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그리고 실제 GDP 증가율도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준이 긴축 정책이 심각한 경기 침체 유발하고 기업 실적 역시 부진할 것이라는 그 우려 당연히 뭐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 불난데 기름 붓듯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전쟁하면서 거의 뭐 투표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땅, 우크라이나의 침략한 지역, 그 흑해 연안 지역은 우리가 다 접수했다 이렇게 선언하고, 앞으로 이 동네 건드리는 사람 있으면 내가 핵무기도 불사하겠다 라는 입장이 나와서 유럽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유럽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핵무기 사용은 2차 대전 때 외에는 사용된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첫 타격이 된다라고 하면 이 파급력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내용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서 제발 그런 일이 안 생기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인데, 여튼 뭐 이렇게 돼서 뭐 러시아 기름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좀 올라갔었죠. 근데 요번에 좀 안정화되는 듯 하다가 오페크가 그랬어요. 기름값 좀 더 내가 올려야 되지 않겠냐, 우리 100만 배럴 정도 감산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그 얘기 나오자마자 한 뭐 기름 가격이 한 1.3% 정도 또 확 올라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튼 이 미국에서의 경제 문제, 뭐 물론 코로나로 시작됐지만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금리 인상 부분 때문에 전 세계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자금난에다가 더해서 원자재 가격까지도 올라가면서 있는 돈이 달러가 아닌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주어야만 달러를 사서, 또는 더 많은 주어야만 기름을 사서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오일은, 기름은 달러를 가지고 결제하죠. 근데 달러 값도 올랐고 기름값도 올랐습니다. 이걸 사서 쓰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경기 침체가 글로벌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벤치마크 그래프가 이것도 오타인데요. 죄송합니다. 9월 말일이 아니라 8월 말일이 아니라 9월 말일로 갱신되었습니다. 네, 녹록치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도 뭐 할인이 좀 들어온다라고 하면 할인을 해야 되는데, 사야 되는데
달러 값이 올라서 할인인지 아닌지 좀 혼돈스럽긴 합니다만 규칙을 정한 것들이 있으면 꾸준히 지켜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원칙을 지키면 새를 잡을 수 있다. 내가 두 발을 땅에 딛고 있으면 날아가는 새를 잘 잡을 수 있다.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다. 이 내용을 마음에 새겨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내용 나누어 보았습니다. 연휴가 잘 예정이 되어 있죠. 월요일까지 또 쉬시고 또 한 주 더 쉬시면 한 주 더 월요일 또 쉬실 수 있습니다. 황금 연휴일 수 있는데요. 좋은 시간으로 에너지 충전하시고 계획하시는 성과 또 잘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경제 피어스원 상황 체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길 다시 한번 바라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